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광경이 믿어지시나요? 대한민국 중고차의 메카라고 불리는 경기도의 한 대형 매매단지 주차장입니다. 평소 같으면 수천 대의 차량이 빈틈없이 들어차서 지나가는 사람, 옷깃을 스칠 정도로 빽빽해야 할 이곳이 지금은 마치 좀비 영화의 한 장면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낙엽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적막함만 가득하죠. 딜러들은 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 빈 마당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차가 없어서 못 판다는 말, 처음에는 엄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현장을 돌아보고 데이터들을 뜯어보니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중고차라는 산업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거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줄경제입니다. 15년 넘게 자동차 시장의 생태계를 지켜봐 온 저조차도 요즘 같은 상황은 정말 처음 봅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차가 안 팔리는 수준을 한참 넘어섰거든요. 공급망은 완전히 붕괴됐고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며 그 틈을 타서 대기업 자본이 이 시장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조금 깁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끝까지 보시는 분들과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의 자산 가치는 앞으로 1년 뒤에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차를 사려는 분들부터 팔려는 분들, 그리고 지금 내 차를 계속 타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중고차 시장의 모든 추악한 진실과 생존법을 마스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중고차 멸종의 시대 그 잔인한 진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인천의 한 매매단지에서 12년째 영업 중인 김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때 한 달에 20대 넘게 차를 팔며 소위 말하는 에이스 딜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몇 대 팔았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푹 숙이며 딱 한 대 팔았다고 하시더군요. 그것도 수익을 남긴 게 아니라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마진을 거의 포기하고 넘긴 차였습니다. 김 사장님이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군요. 작가님 차가 들어와야 팔 거 아닙니까? 경매장 가도 낙찰가가 소매가랑 똑같은데 어떻게 가져옵니까? 가져오면 손해인데 안 가져오면 망하고 이젠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절규가 지금 전국 모든 딜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경기가 어려워서라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건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입니다. 사람들이 차를 안 팔아요. 예전에는 3년 정도 타면 질려서 바꾸고 5년 타면 수리비 무서워서 바꿨죠. 그런데 지금은 차주들이 차 키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팔면 무조건 손해라는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고금리의 저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3년 전에 연 3% 금리로 할부를 끊어서 차를 샀다고 칩시다. 이제 신형 모델도 나왔으니 바꾸고 싶겠죠. 내 차를 중고로 팔면 생각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뉴스도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내 차를 팔고 새로 살 차의 할부 금리를 보니까 10%가 훌쩍 넘어가 있습니다. 1금융권 대출은 하늘의 별 따기고 캐피탈사 금리는 12%, 15%까지 치솟아 있죠. 3천만 원을 빌린다고 했을 때 예전엔 한 달 이자가 10만 원대였다면 지금은 4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차를 바꾸는 순간 내 고정 지출이 서너 배로 뛰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차를 바꾸겠습니까? 여기에 신차 출고 지연의 나비 효과가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요즘은 차가 금방 나온다고들 하지만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 SUV는 여전히 반년에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공급원은 새 차를 사면서 타던 차를 내놓는 대차 물량입니다. 그런데 새 차가 안 나오니 타던 차를 중고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죠. 결국 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제 지인 중에도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1년 넘게 기다리다 지쳐서 결국 계약을 취소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타던 산타페의 수리비 200만 원 들여서 싹 고쳤대요. 앞으로 3년은 더 탈 거라면서요. 이 200만 원의 수리비가 중고차 시장 입장에서는 황금 같은 매물 한 대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비극인 셈입니다.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수만 건씩 쌓이면서 시장은 말 그대로 동맥경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건 이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버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딜러들에게 돈을 빌려주던 캐피탈사들입니다. 중고차 딜러들은 보통 자기 돈으로 차를 사지 않습니다. 재고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아 차를 매입하죠. 그런데 지금 캐피탈사들이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가버렸습니다. 금리만 올린 게 아니라 대출 한도 자체를 없애버리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장님 제발 돈 좀 써달라고 굽신거리던 담당자들이 이제는 전화조차 받지 않습니다. 중고차 시장이 위험해 보이니
돈을 빼겠다는 거죠. 돈줄이 막힌 딜러들은 좋은 차가 경매장에 나와도 그냥 눈만 껌뻑이며 구경만 해야 합니다. 가양동에서 크게 상사를 운영하던 박 대표님은 지난달 결국 파산했습니다. 50대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달 이자만 2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뛰었거든요. 게다가 캐피탈사에서 담보 가치가 떨어졌으니 대출 원금의 20%를 당장 갚으라고 압박을 넣었습니다. 수억 원의 현금이 당장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박 대표님은 멀쩡한 차들을 경매장에 헐값으로 던졌습니다. 한 대당 수백만 원씩 손해를 보면서요. 이자가 무서워 자산을 도려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딜러들이 눈물을 머금고 던진 이 헐값 매물들 일반 소비자에게 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본력이 빵빵한 대형 업체나 기업형 중고차 업체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싹쓸이해 갑니다. 소상공인의 고통이 소비자의 이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대 자본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자주 묻습니다. 작가님, 중고차 가격이 거품이라는데 좀 기다렸다가 내년에 사면 안 될까요? 제 대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겁니다. 공급이 아예 없는데 가격이 폭락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가격이 그나마 유지되는 건 살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눌려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만약 나중에 금리가 1%만 내려가 보세요. 그동안 차 못 바꿔서 안달났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때는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무조건 기다리는 게 답이라는 말은 요즘 같은 기괴한 시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조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생존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차를 사러 갔는데 딜러가 너무 조급해 보이거나 오늘 무조건 계약해야 한다고 강요한다면 일단 의심하세요. 그 딜러는 지금 이자 압박 때문에 제정신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차량의 입고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3개월이 넘은 차라면 딜러와 가격 협상을 강하게 하세요. 딜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차를 빼서 이자 부담을 덜고 싶어 할 테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차의 상태가 너무 완벽한데 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다면 그건 99% 낚시이거나 금융사고가 얽힌 매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소상공인 딜러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이 현장을 아주 흐뭇하게 지켜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와 기아 같은 자동차 제조사들입니다. 우리가 중고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멋지게 깃발을 꽂고 들어왔죠. 소비자들은 환호했습니다. 허위 매물 없는 깨끗한 시장을 기대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가격 정책을 보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중고차 가격의 하한선 자체가 올라가 버렸거든요. 대기업 인증 중고차는 5년 미만 10만 킬로 이내의 특급 매물만 취급합니다. 자본력으로 이런 알짜배기들을 싹 쓸어 가버리니 시장의 기준가가 이제 현대차가 정하는 대로 움직이게 된 거죠. 결국 소비자는 믿음을 얻는 대가로 가성비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믿고 살 수 있는 투명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가 인증 중고차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내놓는 가격을 보면 이건 중고차 가격이 아니라 거의 신차 가격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대기업이 이 정도 가격을 받아야 한다고 기준선을 그어버리니까 그 밑에서 장사하는 일반 딜러들도 덩달아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딜러들끼리 경쟁하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대기업이 정한 비싼 시세에 맞춰 전체 시장의 가격이 상향 평준화되는 카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허위 매물은 피했을지 몰라도 중고차의 가장 큰 매력인 가성비는 완전히 잃어버린 셈입니다. 더 잔인한 건 양극화의 비극입니다. 대기업들은 자본력을 앞세워 5년 미만의 주행거리, 짧은 알짜배기 매물들을 경매장에서 싹 쓸어갑니다. 그러면 골목 상권의 일반 딜러들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연식 오래되고 사고 이력 좀 있고 주행거리가 20만 킬로미터를 넘어서는 소위 말하는 폭탄 매물들만 남게 됩니다. 제가 만난 15년차 딜러초의 사장님은 허탈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 경매장에 나가면 현대 기아 매입팀이랑 싸워야 하는데 걔네는 돈이 무한대잖아요. 우리가 2천만 원 부르면 걔네는 2,200만 원 불러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팔 차가 없어요. 결국 손님들한테 상태 안 좋은 차만 보여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사기꾼 소리나 듣는 거죠.
이게 지금 중고차 바닥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대기업은 깨끗한 차 팔면서 신뢰를 쌓고 소상공인들은 남겨진 깡통차들 치우다가 불신만 더 쌓이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차가 안 팔리고 대기업에 치이고 이제 허덕이는 딜러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탈출구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 수출입니다. 요즘 인천항 근처 야적장에 가보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수만 대의 국산 중고차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서서 배에 실리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반떼나 소나타는 기본이고 제네시스 같은 고급차들까지 정말 번쩍번쩍한 차들이 가득합니다. 이 차들이 다 어디로 가냐고요? 리비아나 이집트 같은 중동 국가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부자들이 한국 중고차를 싹쓸이해 가고 있습니다. 왜 딜러들이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에게 차를 파는 걸 더 좋아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외국인 바이어들은 현찰을 들고 오거든요. 달러 뭉칫돈을 들고 와서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로 쏴버립니다. 딜러들 입장에서는 한국 손님들처럼 꼼꼼하게 따지고 깎아달라고 실랑이 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차가 이상하다고 항의받을 일도 없으니 수출이 훨씬 속편한 장사가 된 겁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로 가는 신차 경로가 막히면서 한국의 1, 2년 된 신차급 중고차들이 엄청난 가격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가 간 보는 사이에 외국인들이 현찰로 채가는 거죠. 여러분이 중고차 사이트에서 찜해둔 그 차가 어제 팔렸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건 이미 컨테이너에 실려 태평양을 건너가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차가 없어서 비싼 돈을 주고도 못 사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좋은 차들은 남의 나라 사람들이 타고 있는 이 황당한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딜러들은 이제 국내 내수 가격보다 수출 가격이 더 높거나 비슷하니 굳이 국내 시장의 물량을 풀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반떼나 스포티지 같은 인기 종목들은 지금 수출 시장에서 귀빈 대접을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차가 주행거리가 15만 킬로미터를 넘었다면 국내 딜러에게 파는 것보다 수출 업체에 넘기는 게 100만원, 200만원은 더 이득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고 이력이 많아도 뼈대만 멀쩡하면 외국 바이어들은 쿨하게 가져가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수라장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내 소중한 돈을 지키고 현명하게 차를 운용할 수 있을까요? 2026년 올해는 중고차 시장의 대격변입니다. 과거의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딜러가 차를 매입해서 마당에 세워두고 손님을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중고차 가격이 예전처럼 헐값이 되는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신차 가격이 너무 올랐고 대기업이 가격의 하한선을 높여놨으며 하이브리드 같은 고부가 가치 차량들이 시장의 주류가 됐기 때문이죠. 이제 중고차는 싸게 사는 맛에 타는 게 아니라 신차보다 빨리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자산이 될 겁니다. 돈줄 경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제안하는 생존 전략은 바로 333 법칙입니다. 첫째, 내 차를 팔 때는 반드시 3곳 이상의 견적을 비교하세요. 일반적인 중고차, 플랫폼 2곳과 더불어 수출 전문 업체의 견적을 꼭 받아보라는 겁니다. 특히 연식이 좀 된 차라면 수출 견적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딱 3일만 숙려 기간을 가지세요. 딜러가 지금 안 사면 차 나간다고 겁을 줄 텐데 요즘 같은 거래 절벽 시대에 그렇게 금방 안 나갑니다. 차분하게 금리 변동 추이를 살피고 다른 매물과 비교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3가지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성능 기록부와 보험 이력은 당연하고 자동차 등록권부를 반드시 떼보셔야 합니다. 딜러의 자금난 때문에 차에 저당이나 압류가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의 몰락과 그 배후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들을 함께 파헤쳐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시장은 공급 부족과 고금리라는 이중고 속에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습격과 수출 엑소더스로 소비자의 선택지는 좁아졌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다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나오며 만난 어느 딜러분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작가님, 그래도 정직하게 버티다 보면 다시 좋은 날 오겠죠. 차가 없어서 못 파는 건 반대로 말하면 언젠가 차가 쏟아져 나올 때를 준비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은 늘 순환합니다. 지금의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영원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그 전까지 우리는 더 똑똑해지고 더 냉철해져야 합니다.
돈주경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차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내 차의 주행거리와 상태를 체크한 뒤 중고차 앱의 차 번호를 입력해 보세요. 내 자산의 현재 가치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차종이나 시장 상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발로 뛰어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주경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